안녕하세요. 줌 3월 22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번 문제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포인터 어베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자, 처음에는 Q가 empty일 때 조건을 쓰래요. 근데 이게 지금 연결 리스트잖아요. 그러면 지금 프론트가 여기에 있고 리어가 여기에 있으니까 얘가 프론트가 이렇게 딜리트가 되면은 이동, 딜리트, 이동, 딜리트 하면은 이제 딱 여기를 왔을 때 이제 Q가 여기서 이제 D가 삭제가 되면 프론트랑 리어랑 같아졌을 때 이제 empty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프론트랑 리어랑 같을 때 empty다. 네, 그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형 연결 리스트도 empty 조건을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원형 empty의 조건 지금 찾아보니까 네, 맞아요. 딜리트 했을 때 empty 프론트랑 리어랑 같을 때 empty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DQ잖아요. DQ인데 노드 템프가 얘가 임시 노드를 선언하고 인트 데이터 공백 상태인지 검사를 해요. is empty 해가지고 비었어요. 그러면 empty가 true면은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else 만약에 empty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서 뭔가 비어있지 않고 차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 상황에서 얘가 뒤에 뭐가 이렇게 쭉 있는 상태에서 제일 앞에 거를 지우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캠프를 Q 프론트 얘를 템프에다 넣고 템프의 데이터를 데이터에다 넣고 데이터라고 하고 네. 템프의 데이터라고 네. 템프의 링크 얘를 Q 프론트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프론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삭제가 되잖아요. 우리 뭐 이중 연결 리스트 할 때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건너뛰게 해서 얘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네, 프론트를 그 다음 걸로 지정을 해주면 얘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얘가 다 지워지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프론트가 지워지고 프론트가 지워지고 리어가 여기 있을 때 프론트가 얘를 지우고 마지막 노드를 지우고 싶을 때 오잖아요. 근데 프론트가 뭐 프론트 뿔뿔을 뿔뿔 프론트를 해줄 수도 있고 프론트 뿔뿔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삭제할 데이터를 가리키면 일단 프론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동을 먼저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간을 이렇게 리어랑 같은 공간을 가리키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삭제된 게 아니잖아요. 얘는 여기서 삭제하고 바로 넘어온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론트랑 리어 값이 같게 됐는데 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론트가 이제 이 다음에 널이 있을 테니까 이 프론트가 한 번 더 움직이게 돼서 얘를 지우고 가게 되면 프론트는 널을 가리키게 되는데 요 리어는 데이터가 남아있게 되는 순간이죠. 그쵸? 그래서 조금 말이 이상해지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리어랑 프론트랑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지만 결국 프론트랑 리어랑 같잖아요? 같은데 이 데이터 여기 안에 공간에 데이터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결국 empty가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확실히 널로 만들어주고 이 마지막 공간을 확실히 지워주고 넘어가게 되려면
이 리어 값까지 확실히 너를 가리켜야 얘가 완전히 이제 공백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if q 프론트가 널이면 얘가 이제 프론트가 삭제하고 넘어갈 거야. 그러면 리어까지 확실히 널을 해줘야 돼. 그리고 공간 없애줘. 리턴 데이터를 해줘. 네, 이런 겁니다. q가 널이면 리어도 널을 해줘야 된다. 요거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아이고. 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예요? 만약에 if 프론트가 널이에요.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리어도 널로 해줘야 된다. 네.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답은 이거였거든요. 프론트 리어를 널로 해준다. 근데 이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면은 그냥 리어는 널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네,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Q가 풀이 될 수 있다면 조건 또는 상황을 쓰래요. 이거는 Q가 지금 연결 리스트잖아요. 연결 리스트는 우리 그 공간 할당에서 동적 공간 할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적 공간 할당은 어디서 하죠? 이 힙 공간에서 하죠. 네, 힙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것 같나요? 올라가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내려오면서 얘가 동적으로 공간 할당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에멀록을 해가지고 연결 리스트 공간이 점점 이제 차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힙에 더 이상 할당할 공간이 없게 된다면 이 Q가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힙에 더 이상 공간이 없을 때 이제 풀이 됩니다. 그 다음 1.3 명령어가 순서대로 실행되었을 때 Q의 최종 결과 딜리트 Q를 하래요. 그러면 얘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워지겠죠? 프론트는 어떻게 돼요? 프론트는 여기 있겠죠? 네, 지우고 넘어왔으니까 프론트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dd를 하래요. add f를 하래요. 그러면은 리어는 이 앞에 뭔가 이제 더 있으면 리어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f를 넣어주겠죠? 연결을 해주겠죠? 그래서 결론 여기는 C, D, F 이렇게 갈 거고 지금 프론트는 얘를 가리킬 거고 리어는 얘를 가리키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가에 주어진 리스트 전체를 가용 공간으로 반환하려고 한대요. 가에 주어진 거를 다 가용 공간으로 반환하려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제일 쉽게는 그냥 얘를 이렇게 어베일이랑 연결을 해주고 이 프론트를 어베일로 바꿔주면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얘가 가리키는 게 리어의 링크니까 리어의 링크는 어베일이다.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해주고 그 프론트를 어베일은 그러니까 프론트에다가 어베일을 넣어주면 되겠죠? 어베일은 프론트군요. 어베일은 프론트. 아이고, 어베일은 프론트. 이제 어베일은 프론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연결 리스트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가 만약에 그냥 리스트가 연결 리스트인데 원형 연결 리스트였을 때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연결 리스트 이름이 원형 연결 리스트 PTR이라고 하면은 얘랑 어베이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이걸 전체 다 리턴을 하려고 하면 이 PTR이 가리키는 이 공간의 링크를 어베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게 PTR을 어베일로 연결을 해주고 어떻게 얘를 연결을 해줄까요? 템플을 어떻게 지정을 했을까요? 프론트, 그러니까 어디가 프론트일까요? 그러면 PTR 링크 했던 걸 프론트에다, 아니 템프에다 담고 링크를 템프에다 담고 그럼 얘가 템프가 되겠죠? 그 템프를 프론트로 해줄까요? 그러면 얘가 프론트가 돼서 이렇게가 될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PTR의 링크를 템플 해주고 네. 이게 1번이고요. PTR의 링크를 템프에 담아주는 게 1번이고 이 PTR의 링크를 이렇게 어베일로 연결을 해주는 거 이게 2번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연결해 줄까요? PTR의 링크는 어베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PTR 어베이를 이제 얘가 첫 번째니까 템프를 어베일로 얘 이름을 어베일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베일은 템프다. 어베일은 템프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PTR의 포인터는 너를 넣어주니까 이걸 끊겠다는 얘기겠죠? 네, PTR은 널. 그러면 얘를 끊겠다는 얘기죠? 요것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이 원형 연결 리스트로 만드는 건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준다, 반환을 해준다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스레드 이진트리예요. 이거는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자식이 있다면 폴스, 여기죠? 이게 폴스, 아니죠? 맞죠? 스레드가 폴스,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루트는요? 그리고 얘도 자식이 있으니까 폴스를 해줍니다. 네, 자식이 있는 애들은 다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죠? 아니죠. 얘는 자식이 없으니까 true. 그리고 얘도 자식이 없으니 true. 얘는 자식이 있네요. false, true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은 이 t가 있다는 거는 요 스레드가 일단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 스레드는 왼쪽 자식으로 할 때는 선행자를 가리키고 오른쪽 자식은 후행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선행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루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후행자가 중위순회를 할 때 후행자가 D죠. D를 가리키고 얘는 선행자, 얘는 후행자. 그리고 얘는 선행자, 얘는 후행자. 얘는 선행자, 얘는 후행자, 얘는 선행자, 얘는 후행자가 없으니 루트 여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스레드 이진트리가 그려졌고요. 그래서 헤드노드가 필요한 거죠. 얘네들 때문에. 그리고 썼고 요 왼쪽 오른쪽 스레드 썼고 요거는 C와 G 사이에 J가 추가된대요. C가 G 사이에 J가 추가되면 아까 G는 끝이었는데 왼쪽이 C를 가리켰는데 이제는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선행자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얘는 선행자인 C를 가리키게 될 테고 그 다음 J는 다음 자식이 있으니까 false가 될 테고 얘는 true.
얘는 다 자식이 있으니까 false가 될 테죠. 네, 그리고 G는 이제 G가 루트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G가 이렇게 루트 노드를 가리키고 얘는 둘 다 사용을 한다는 것.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배열 인덱스 1번부터 들어있대요. 배열 인덱스 1번부터 I에 들어있는 경우에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배열의 인덱스에 I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씩 인서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8, 1, 15, 25, 11, 22, 27. 자, 이렇게 미리 들어있는 애가 있다면 이건 자식 노드끼리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얘네 자식 노드 비교하면 22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얘는 1이랑 비교하면 27이 더 크잖아요. 27. 27이 올라가고 1이 내려옵니다. 8. 네. 그리고 22, 27을 비교했을 때 27이 더 크고 13하고 비교했을 때는 27이 더 크니까 13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25, 15 비교했을 때 25가 더 크고 17이랑 비교했을 때도 더 크니까 17이 내려오고 27, 25 비교하고 6이랑 비교했을 때는 27이 6보다 크니까 올라가게 되고 6이 내려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6이 내려왔는데 얘네랑 비교했을 때 밑에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6이 더 작기 때문에 22가 올라오고 6이 내려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밑에랑 또 비교를 했는데 6이랑 11, 8 비교했더니 8이 더 크잖아요. 11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6이 또 내려가고 11이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13하고 1은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25, 17도 변화가 없겠네요. 그래서 결론 27, 22, 25, 11, 13, 6, 8, 1, 15,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최대 힙이에요. 맥스 힙. 그리고 최소 힙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6, 17, 8, 1, 15 최소 힙은 자기 자신이 조상 노드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최대 힙은 자기 자신이 조상 노드보다 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조상이 더 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5, 11, 22, 27입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바꿀까요?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얘는 작으니까 오케이. 작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비교했을 때 1이 제일 작잖아요. 그럼 1이 올라가고 13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얘네도 15가 올라가고 17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하고 15 비교했을 때 1이 더 작고 6이 내려가죠. 다 됐나요? 6이랑 8이랑 13. 네. 다 된 건가요? 엄청 6, 8, 1, 6, 8, 13. 너무 간단히 다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다 된 게 맞네요. 네, 1, 6, 15, 8, 13, 17, 25, 11, 22, 27입니다. 얘가 민힙입니다. 네. 다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에서 2번 삭제된 후에를 쓰래요. 그러면 요거에서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삭제되면 우리 루트 노드에서 이렇게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1로. 그래서 얘가 1이 자기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어드저스트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맥스 힙이니까 이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25가 올라오게 됩니다. 좀 다른 색깔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25가 올라오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1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17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1이 내려가죠?
네, 그러면 자기 자리를 다 찾아줬겠죠? 네, 그럼 한번 써볼게요. 25, 22, 17. 이거는 한번 삭제를 한 이후입니다. 1은 올라온 거니까 안 써줘야 되는 거죠? 15, 1 이렇게. 네, 됐고 그 다음에 또 날립니다. 어떤 거 날려요? 25 날립니다. 그 다음에 8이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네, 8이 올라왔으니 이제 한번 다시 적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22가 올라오게 됩니다. 더 크니까요. 8 올라오고 그 다음에 13이 올라옵니다. 8이 내려가요. 다 됐죠? 네, 써볼게요. 22, 13, 17, 15, 1 그리고 11, 8, 6 끝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답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맥스는 네, 아주 잘해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얘는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해주면 얘도 지워줄 땐 똑같죠? 얘가 날아가고 27이 올라오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저 작은 애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더 작은 애가 6이죠? 6이 여기 올라오고 27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 27보다 더 작은 8이 올라오고 27이 내려가죠? 그 다음 27보다 더 작은 11이 올라오고 27이 내려갑니다. 네, 그 다음 이거 다 됐나요? 그러면은 내가 써볼게요. 6, 8, 15, 11, 13, 27, 22, 그 다음에 17, 25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6을 지웁니다. 그리고 또 얘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22의 자기 자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22가 내려가고 15가 아니죠. 8이 올라와야겠죠? 최소니까 8 올라오고 22 내려가고 그 다음에 11이 올라오고 22 내려가고 끝이에요. 이제 22가 더 작으니까요. 네, 그럼 써줄게요. 8, 11, 22, 27, 15, 13, 네, 17, 25. 다 됐죠? 네. 네,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딱 이 마침 문제가 나왔으니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는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리만 바꿔주는 거였는데 이거는 하나씩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지금 최대 힙을 구성을 해볼게요. 자, 얘는 6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6일 때는 뭐 상관없죠. 처음이니까. 근데 6에 13이 들어옵니다. 13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최대니까 얘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3, 6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 17이 들어오네요. 17인데 17도 더 크네요. 13보다. 그래서 얘도 바뀌어야 됩니다. 얘도 17, 13,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8 들어가야 되죠? 8 자꾸 다 큰 것만 들어오네요. 얘도 바뀝니다. 얘가 8이 되고 6이 되겠죠? 네. 네, 17, 8, 6, 1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이 들어가요. 1도 들어갑니다. 1은 안 바뀌어요. 그죠?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15가 들어가죠. 15가 들어가는데 15가 더 크기 때문에 바뀝니다. 얘는 17, 8, 15 만약에 조상이 더 크면 거기서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코드에서도 부모를 끌어내리고 이제 마지막 끌어내릴 때까지 다 끌어내렸으면은 그 위에 조상에게 코드를 얘를 넣어줍니다. 새로 들어간 애를. 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25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도 크니까 비교를 해주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는 실제 코드에서는 이 템프에 25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내려줘요. 복사해서 내려요. 이렇게 15. 그 다음에 17을 또 내려요. 그러면은 17, 17이 똑같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5를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마지막 제일 큰 얘 진짜 위치 들어가야 될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짠! 맞게 적응이 됐죠? 들어가졌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25까지 넣었나요? 네, 그러면 12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하나하나 쓰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25죠? 네, 25, 17, 8, 7, 6, 1, 13, 1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갈 애가 25 들어갔고 11 들어갑니다. 11 이렇게 들어가면요. 얘도 바뀌게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얘가 11이 되면은 8보다 또 비교해서 작기 때문에 또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 11, 8,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25, 11, 8, 6 그다음에 1, 17, 13, 15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10이 들어갔고 했으니까 이제 22 들어가겠습니다. 22도 얘랑 바뀌겠죠? 그 다음에 22도 얘랑 또 바뀝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5, 22, 11, 8, 6, 1, 17, 13, 1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7입니다. 27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까지 확실히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27 이 루트로 들어가고 25 하나씩 끌어내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1 내려오고 11, 6, 8 네, 그 다음에 17, 13, 15 네, 다 됐나요? 네, 조건에 위배되는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최대의 완성입니다. 네, 일단은 답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못합니다만 네, 요거 선생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했겠죠? 아이고, 네, 아이고, 지우개가 너무 큽니다. 네, 그 다음 삽입하는 거 최소힙 해볼게요. 최소힙. 일단은 요거를 한번 여기 갖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최소입이에요. 얘는 6이 들어갈 테고 얘는 이제 최대한 부모 노드는 다 작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 상관없어요. 괜찮죠? 그 다음 17 지금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이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위에 부모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교체해줘야 됩니다. 6, 8, 13, 17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8까지 들어갔고 1 들어갑니다. 이거 1은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1, 6, 8, 13, 1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5 들어갑니다. 15 얘도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네, 1, 6, 15, 13, 8, 17 그리고 25 들어가죠. 25는 작기 때문에 괜찮고요. 11 들어갑니다. 네, 11도 바뀌어요. 그냥 지우고 쓸 걸 그랬어요. 너무 많네요. 8, 17, 25가 되겠죠? 네. 그리고 22가 들어갑니다. 22는 작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27도 바뀔 일이 없네요. 네, 큰 게 뒤에 있으니 바뀔 일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얘도 최소 힙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끝. 그리고 마지막 단절점 구하기. 단절점은 뭐였죠?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졌을 때 그래프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그래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점을 단절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0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0도 상관없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11을 끊었을 때 얘 혼자만 남기 때문에 얘는 단절점이 아니에요. 10은 단절점이 맞죠? 얘 그래프 11도 그래프 혼자 있어도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도 10도 단절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가능한 단절점은 얘도 가능, 그죠? 얘도 가능, 얘도 가능, 얘도 가능, 얘도 가능, 5 가능한가요? 5 혼자 끊기면은 안 되죠. 네, 안 되네요. 9도 안 되고 4도 안 돼요. 그러면은 단절점은 일단 답만 보면 1, 2, 3, 6, 10 5개 맞나요? 11? 11? 11도 단절점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혼자 남잖아요. 그죠? 11도 단절점인가요? 혼자 남으면 안 되지 않나? 자기 혼자만? 그러게 단절점. 일단은 그러면 답을 보고 요걸 구하면 단절점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F에는 우선순위예요. 깊이 우선 탐색을 한 그 값입니다. 깊이 우선 탐색. 여기서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름차순으로 방문을 한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를 깊이 우선으로 방문하게 되면 얘 1번, 2번, 3번, 4번,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 다시 없으니까 돌아가서 10번, 11번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좀 예쁜 간선으로 예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얘는 얘 말고는 다 간선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 간선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백간선이 됩니다. 백간선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더 예쁘게 그려보자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1, 2, 3, 4, 5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똑같죠? 3, 6, 10, 11, 7, 8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위에 그 옆에 써준 우선순위를 DFN에다가 똑같이 써주면 돼요. 1, 2, 요 4는 3이죠? 3, 9는 4죠? 4, 그리고 5는 5, 3은 6, 6은 7, 7은 10, 8은 11, 10은 8, 11, 9. 요 순서대로 방문을 해서 이제 단절점을 찾아볼 거예요. 맨 첫 번째 밑에 얘네들은 끝에 있는 노드 얘네들은 여기서는 DFN과 로우의 민값 자식의 로우의 민값 그리고 백간선이 있다면 백간선의 민값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식이 일단 없어요. 백간선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 값이 민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9, 그 다음에 8도 그대로 11, 그 다음에 7도 10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백간선 표시 안 해줬네. 백간선 2. 얘는 지금 요거 표시해준 거예요. 5가 2로 가는 거. 그래서 백간선이 있는 경우에 지금 그럼 5 볼까요? 5 같은 경우에는 DFN이 5인데 여기서 자식은 없지만 백간선이 있어요. 그래서 백간선은 2잖아요. 여기 2잖아요. 그래서 백간선의 DFN, 자식의 백간선, 자신의 그 백간선이 있다면 이거랑 그 자신의 DNF랑 비교를 했으니 이게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가 됩니다. 로우 값이. 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4 볼까요? 4는 뭐예요? 4는 자신의 DFN은 3이고 자식인 5의 로우 값, 자식의 로우 값이잖아요. 2를 비교를 했고 백간선은 없을 때 더 작은 2가 바로 요 로우 값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4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도 볼까요? 3도 자식 것보다 더
크면 소용없어요. 자식이 제일 작은 게 어차피 되기 때문에 자식은 제일 작은 값이 지금까지 2잖아요. 그리고 백간선 없으니까 3번의 DFN과 자식의 로우인 2만 비교하면 되는데 어차피 2가 더 작죠? 얘도 2가 됩니다. 네, 그리고 1은 자신의 DFN은 지금 여기 중에서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1입니다. 네, 2는 어떻게 될까요? 2는 자신의 로우 값과 자신의 DFN과 자식의 로우 값이 다 2죠? 그러니까 얘도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1은 아까 했죠? 11로. 그리고 10은 어떻게 돼요? 10은 자신의 DFN이 8이에요. 그리고 자식의 로우 값은 11이니까 자신이 DFN이 더 작죠? 그러니까 8이 될 테고. 그다음에 6은 어떻게 돼요? 6도 마찬가지죠? 자식의 로우 값인 8인데 자신은 7이잖아요. 7. 그러니까 7이 더 작으니까 7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9요. 9는 어디 갔어요? 9 안 그려졌나요? 아이고. 완전 잘못 썼네요, 이거. 이게 그거네요. 아이고. 네, 헷갈렸어요. 이게 이거네요. 아이고. 다시 얘기해볼게요. 4하고 9 이렇게 되는데 정점이랑 우선순위 헷갈리게 썼어요. 그럼 뭘 잘못 쓴 거죠? 아까 3, 4를 잘못 썼네요. 그럼 3, 4를 지우고 3, 4 지우고 90으로 볼게요. 9는 5가 2잖아요. 그러니까 9는 4랑 2랑 비교했을 때 2가 더 작으니까 2로 해주고 근데 다 어차피 2이긴 하겠네요. 3이랑 2랑 비교했을 때는 2니까 네, 2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4, 9 해줬으니까 아까 3, 4 네, 3, 4 해줬을 때 나머지 이제 3만 남았으니까 얘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자식들의 로우 값과 자신의 로우 값 6을 비교해주면 되는데 자식의 로우 값 중 제일 작은 거 6, 7, 8의 로우 값 중 제일 작은 거 7, 8, 10, 7, 10, 11인데 6이 더 작잖아요. 결국 6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구했는데 단절점은 어떻게 구해요? 단절점은 자식의 로우 값과 자신의 DFN 값이 자식의 로우 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 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볼게요. 단절점이 어딨어? 알겠습니다. 네, 맞네요. 자식의 로우 값이 자신의 뒤에 더 크거나 같으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식의 로우 값 일단 같은 거 그러니까 자식의 로우 값과 자식의 로우 값 그러니까 2는 4의 자식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의 자식은 4인데 4의 로우 값은 2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DFN 값 2이기 때문에 얘는 2는 단절점이고요. 그리고 1번은 이제 자식의 로우 값이 더 크잖아요. 1이 더 작으니까. 1이 작게 2, 3의 로우 값보다 자신의 DFN 값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참이기 때문에 얘도 단절점.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 비교해볼까요? 단절점이 아닌 경우 11 얘는 뭐 어떻게 돼요? 얘는 자식이 없네요. 자식의 로우 값?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0이라고 치고 해야 되나? 자식이 로우 값이 없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일단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단절점이 아닌 게 되겠죠? 이게 무조건 참이었을 때만 단절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3번도 단절점이 되죠. 3번의 자식들이 보다 자식의 로우 값이 더 크기 때문에 3번도 오케이. 4번은요.
4번은 안 되죠. 4번은 안 돼요. 4번은 왜 안 돼요? 4의 자식이 9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4의 자식이 2잖아요. 자식의 로우값. 그리고 자신의 DFN 값이 더 크죠? 네.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5도 마찬가지. 5의 자식이 없죠? 없고 얘는 안 되고. 그러니까 6은 뭐예요? 6의 자식은 10이잖아요. 10의 로우값 8과 7 비교했을 때 자식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얘는 안 되고 90 9도 되겠죠. 9는 자신의 DFN 값이 4고 9의 자식이 누구예요? 5잖아요. 5의 DFN 로우 값이 안 되네요. 9도 안 되네요. 9도 이렇게 깍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10은 볼까요? 10은 자신의 DFN 값 그리고 자식의 로우 값. 지금 10의 자식은 11이에요. 11의 로우 값 9. 10도 되네요. 그러면 1, 2, 3, 6, 10입니다. 1, 2, 3, 6, 10. 네, 11은 아니에요. 그죠? 네, 11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네. 끝입니다. 네, 그래도 답을 제가 11을 써놨는데 11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질문은 요거 하나 있었네요. 이것과 뒤에 답 PTR과 뒤에 요거 답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